그리고 특히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 이제 전업주부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남편이 그 이후에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래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 반가. 이번에는 대기업 직원과 이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안정적이고 직장인들의 로망이고, 그리고 연봉도 괜찮고 뭐 인정도 좀 받고, 그러니까 부심도 좀 있고, 과거와 좀 달라진 거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아졌다는 거. 어찌됐건 대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외부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 좀 동떨어져 있다고나 할까? 시각도 그 안에서 보는 시각. 그렇지. 대기업은 사회생활 안에 있지만 또 그들만의 리그가 또 따로 있는 거지. 뭐 현대, 삼성, 기아 뭐 어쩌고 뭐 여러 회사, 우리나라 뭐 SK부터 해서 많지. 그 안에의 사회랑 이 바깥 사회랑 또 다르지. 그리고 특히나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내 결혼하는 경우도 많아. 아니면 뭐 비슷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연봉이 꽤 높아져, 합해서. 한 사람이 이제 연봉이 뭐 7, 8천 되는데 또 와이프가 아니면 남편이 그 정도 되면 연봉이 확 늘어나잖아. 근데 이런 경우에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 부분에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당장 문제가 없어. 그리고 당장 생활이 그리고 녹록해, 편안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생활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뭔가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지금 현재가 편하니까. 이제 상담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두 분 다 이제 대기업에 다녀서 결혼을 했는데 연봉이 합하면 뭐 1억 뭐 한 중반에서 뭐 후반까지 돼. 그런 경우에는 돈을 많이 모았어도 되는데 많이 안 모은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서 둘이 합쳐가지고 막 모아서 알뜰알뜰하게 해가지고 뭔가 한다기보다는 업무에 또 뭐 올인하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좀 적기도 하고, 뭐 재테크나 다른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적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일하는 만큼 뭔가 보상받고 싶은 보상심리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출로 그런 것들을 푸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정작 재테크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게 되면 이제 압박이 한 번에 와.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있어. 두 사람 다 다니다가 한 사람이 그만두고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그만둔단 말이야. 이제 전업주부로 그만두고 나서 이제 남편이 그 이후에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래도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어, 가게에.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이제 대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준비하는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현재 상황, 현재 직장 생활을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이런 거에는 신경 쓰기가 좀 여의치는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이 다다로 와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시점이 와서는 이제 급격하게 현타가 오는 거지. 이제 의사들도 보면은 의사들도 이제 대기업 직원 부심도 있지만 의사들 부심도 있단 말이야. 내가 들은 얘기만 이런 건지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의사들 중에 보험 가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생각인데 보험 가입하게 하는 이 보험 설계사들은 가서 이제 막 뭐 원장님 어쩌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뭔가 대우를 해줄 거 아니야. 그렇죠. 부동산은 일단 찾아오질 않아. 부동산 사무실의 사장이 병원으로 가서 원장님 이 물건이 좋고 이러지 않아. 일단 못 들어봤어. 일단 의사가 부동산 사무실로 와야 돼. 일단 이거부터 본인이 불편할 거야. 아니 와서 설명을 좀 해줘야지. 내가 그걸 가야 되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런 쪽으로는 좀 약한 것 같아. 부동산 쪽으로. 부동산 재테크로. 물론 의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의사들 중에서도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건물에서 병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그렇지. 근데 의사 직업군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예전에 친했던 치과 의사, 그분이 이제 60 정도 됐었는데 그분은 많이 부자였어. 테헤란로의 건물이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라면 먹어주는 건물이잖아. 그거를 친구랑 셋이서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면 쪽에 큰 골목 안에 15층짜리 건물도 갖고 있었어. 근데 의사였다가 그만두고 한 4, 5년 논 상태였거든.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이랑 얘기를 했어. 밥 먹으면서. 아니 왜 의사 그거 다 부러워하는데
왜 의사 안 하시고 왜 노시냐고. 맞아요. 아니 그거 돈 받으면서 그 남의 냄새나는 입 맨날 보는 거 그거 좋겠어? 싫어. 그거 왜 해? 하고 싶지 않아. 친구들은 다 지금 하고 있지. 왜요? 그랬더니 걔들은 지금 모은 게 없으니까 맨날 그거 해야 돼. 걔들도 다 그만두고 싶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거 애들이 하기 싫은데 계속 할 수밖에 없대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럼 해야지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직업이었는데 그걸 부동산 쪽에 신경만 썼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란 말이야. 적어도 자기 병원에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얘기 들었을 때 뭐 이번에 친구 한 명은 뭐 그 병원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딴 데로 옮길 수밖에 없대. 그 뭐 건물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자기 건물이 아닌 데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의사들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에서 뭐 한 몇천씩 버는 사람들 많아. 근데 이런 경우에 1년에 뭐 1, 2억씩 모을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 근데 부동산 쪽으로 안 가고 거의 금융 쪽으로 가더라고. 이것도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네. 나가서 보는 게 아니잖아. 네. 앉아서 공부하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이론적으로 그리고 뭔가 뭐 도표나 뭐 이런 것들, 통계나 이런 것들에 예민한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 지금까지 보면. 이것도 공부하는 거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가입하다가 별 그게 없는 거야. 부동산이 그거보다 훨씬 나은데 부동산에 관심은 있지만 누가 와서 설명 안 해줘.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면은 거기서는 내가 하던 공부 방식으로 제시해주지 않아. 아니 뭐 어디 몇 번지에 뭐가 있긴 한데 또 얼마가 있으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익숙한 상황이랑 다른 거지. 본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그런 것들보다는 훨씬 덜하다는 거지.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서 저 의사인데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아주 그렇죠. 보험 설계사들은 미리 의사인 거 알고 막 DM 보내고 뭐 해가지고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네, 들어오세요. 야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 처음부터 기분이 나쁜 거지. 어떻게 오셨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오셨어요? 원장님 오셨어요? 이거에 익숙한데 그게 아니거든. 맨날 오는 나한테 보험 팔려고 하는 원장님 어쩌고저쩌고. 그래 여기 사인 한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게 있잖아. 그 맛이 있잖아. 또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이나 뭐 보험 쪽으로만 의사들이 많이 가입하게 되지 부동산 쪽은 사실 신경 쓰기가 쉽지 않지. 그렇지만 훨씬 더 큰 건 이게 훨씬 더 크지 이게 클 수는 없어.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의사 부부인데 돈은 많이 벌지만 실제로 모으는 건 적고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을 결국에는 다 팔아가지고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고 하면서 금융 시대로 가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해서 다 팔고 갔는데 부동산은 그 수배가 돼가지고 그것만 갖고 있어도 100억 됐을 텐데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 일을 진짜 극도로 잘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는 거가 뭐 제일 좋아. 근데 그게 아닌 수준이라면 그렇다면 분명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뭐 더 좁힌다면은 5대 광역시 그리고 서울 그리고 뭐 강남이라면 반드시 부동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 부동산에 신경 쓰는 게 웬만큼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득이 될 거야. 돈을 벌었어. 10억을 모았네? 한 10년 동안? 10년 전에 10억이면 살 집이 지금 20억이 됐네? 그리고 그때 그 부동산에서 나오던 월세랑 지금 그 부동산에서 나온 월세가 또 틀리고 가치가 다르고 미리 하는 게 맞다고. 그 정도 돈을 벌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근데 그거를 신경을 못 쓰고 안 쓰고 뭐 자만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부심 뭐 이런 거. 언젠가는 그만두는 시점이 오는데 그러면 자기가 버는 소득 정도의 소득이 일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까 말한 그 의사분의 친구들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랑 강제로 해야 되는 거랑은 기분이 다르지. 선택할 수 있냐 없냐는 큰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충분히 지금 쓰고 모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한다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그 수준이 유지될 수 있게 준비하는 건 아주 중요하고 미리 하는 게 좋겠지. 이번 영상이 여기까지.